대한민국이 꽁꽁 감춰뒀던 특급 무기를 깜짝 공개해 세계 최강 미국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놀란 이유는 공개된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공개한 무기도 놀랍지만 그보다도 그 뒤에 감춰져 있던 한국의 국방 전략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지난 9월 30일 방위사업청이 KF-21 보라매의 최신 CG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산 전투기 보라매가 정말로 비행하는 것 같은 매우 세밀한 CG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CG 영상에 매우 특이한 형상의 항공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와 닮은 세대 항공기가 KF-21 보라매를 뒤따랐는데요. 해당 항공기는 바로 국산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였습니다. 가오리 X는 지난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창설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비행 장면을 공개하며 정확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 항공기로 아직도 정확한 제어는 비밀에 감춰져 있는 우리 군의 비밀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놀란 것은 가오리 X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선진국인 미국이 무인 전투기를 보고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란 이유는 우리 군이 공개한 국방전력 건설 계획에 선급된 사이버 전장관리 체계와 그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한국의 국방전략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방전략이 미래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사실에 기겁했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그에 걸맞는 최신 군사력을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전장에 적용하는 미국조차 이제 막 준비하기 시작한 미래전 개념을 후발주자인 한국이 따라잡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한국의 전략이 어느 정도였기에 미국이 그렇게 놀랐던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숨겨진 비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0일 보라매 CG 영상에 등장한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오로지 미국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던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기가 국산인데다 심지어 실제 비행까지 성공한 실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국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한민국의 무인기 개발 역량은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우수합니다. 한국의 무인기 개발의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1978년 대공사격훈련용 무인 표적기 개발이 우리 무인기 개발의 첫발이었는데요. 이후 대우중공업에서 1993년 국산 무인기 도요새를 내놓지만 여러 문제로 정식 배치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문제를 고쳐나갔는데요. 그래서 2000년 도요새의 문제점을 개선한 분단급 무인기 송골매가 전군에 배치되면서 대한민국은 10대 무인기 제조 및 운영국에 합류했습니다. 또 2007년에는 반경 50km 영역을 주야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KS-7을 대한항공이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4단급 무인기 KS-9을 개발해 2014년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MUAV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차기 군단급 정찰형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UAV의 모델은 얼마 전 아프간에서 닌자 미사일을 발사한 무인기로 지목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던 MQ-9 리퍼인데, MUAV는 리퍼보다 더 크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3m로 1200마력의 엔진을 이용해 최대 24시간 동안 작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차기 군단급 정찰기형 무인기의 성능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제 중형 무인기인 MQ-1C 그레이글 모델로 개발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MQ-1C 그레이글은 2001년 인류 최초로 전정에 투입된 MQ-1 프로데터의 개량형입니다. 길이 8.5m, 폭 17m로 4개의 하드포인트에 360kg 정도의 무장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단들의 MQ-1C와 동급인 군단급 정찰형 무인기가 도입된다면 군단 단위에서 적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무인기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CG로 공개된 가오리 X는 그 끝판왕이라 할만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산 엔진을 장비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됐던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2021에서 가오리 XS1 국산화 엔진의 개발 진척도가 공개됐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터보팬 엔진은 2013년부터 개발을 진행했고, 현재는 코어부가 완성되었으며 터보팬 엔진 전체의 체계가 순조롭게 개발 중입니다. 이런 개발 진행 상황이면 수년 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성된 저바이패스 엔진은 현재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가오리 X 무인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현재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개발이 거의 끝마쳐졌으며 곧바로 8,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의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장 역시 소형 스텔스기 치고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행한 국방과학기술 플러스 20년 4분기에 따르면 가오리-X는 지난 2015년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500kg의 내부 무장창을 갖는 국산 무인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일보를 통해 가오리-X가 길이 14.8m, 전폭 10.4m, 중량 10톤으로 제작될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이 가능한 사실상 중형 항공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개했는데요. 두 정보 사이의 격차가 상당한 만큼 여러 성능 개량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오리-X에 사용된 스텔스 기술입니다. 가오리-X는 일반적인 항공기와 달리 동체 뒷부분에 수직미익이 없는 평평한 형태로 설계되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성능으로 6세대 항공기를 개발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가오리-X에는 성능 검증이 끝난 한국형 스텔스 도료 및 각종 스텔스 소재 역시 적용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 2009년 스텔스 도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된 전파 흡수 재료 사업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선전한 국가 우수개발 사업 100선에 포함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50주년을 기념해 공개한 ADD 연구개발 5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가오리-X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라는 말은 그럴싸해도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의 한계와 느린 속도를 생각하면 그다지 쓸모가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괜히 폼 잡자고 돈만 낭비하는 꼴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오리-X는 우리 국군의 미래작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가오리-X의 개발 계획에 따르면 가오리-X는 바로 무인 전투기로 대비하지 않습니다. 정찰형 무인기가 먼저 개발된 이후 다시 무장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무인 전투기가 따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이런 전략 때문에 미국이 놀란 것인데요. 이와 유사한 전투기가 미국에도 있습니다. 바로 RQ-170 센티넬입니다. 센티넬은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정찰기로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을 생중계한 무인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은밀하게 침투해 세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스텔스 무인기인데요. 가오리-X 역시 각종 비밀 작전이나 상륙전 정보 수집, 적 방공망 제압에서 대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장형은 더 큰 활약이 가능한데요. 유무인 복합 전투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X는 이번 KF-21 보라매 CG 영상에서 보라매 전투기의 뒤를 따르는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가오리-X를 KF-21과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로 운영하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의 완전 스텔스형인 블록3 역시 추후 개발하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이 유인체계의 생존성 향상이란 점을 고려할 때 스텔스 무인기와 함께하는 KF-21이 스텔스 무인기보다 레이더 피탑률이 높은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G 영상에서는 반매립 무장창을 장비한 블록2가 등장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고 각종 센서를 완전히 매립한 블록3가 가오리-X와 함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활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오리-X의 숨겨진 비밀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야 세계 최강인 미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구현이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놀란 것은 미래전에 대한 우리 국군의 이해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미래전장을 육, 해, 공에 더해 우주, 사이버가 포함된 5차원 전장이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의 편제가 모자이크형으로 운용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전은 2016년부터 미군이 주장하고 있는 미래전의 개념인데요. 미군은 네트워크로 모든 무기와 부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크 작전 환경 아래에서는 정해진 역할만 수행할 수 있는 고정적인 부대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정해진 부대는 단 하나의 퍼즐만 모자라도 그림을 완성할 수 없는 직소 퍼즐처럼 쉽게 전투력을 상실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모자이크형 편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럼 서로 비슷한 역할을 공유할 수 있는 부대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작전을 수행한다면, 만약 한 부대가 전멸하거나 전투력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부대가 바로 임무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전장의 공포로 인해 패닉에 빠질 일이 없고 어떤 극단적인 임무라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무인 전력을 유인 전투 부대와 통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이 필수입니다. 동시에 아군의 무인 전력을 적의 사이버전 전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이 필요한데요.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전, 사이버전, 우주전에서 모두 대응이 가능한 전장관리 부대인 I2CWS 부대를 창설하는 한편, 아군과 적을 막론하고 양측의 전자전 피해 규모를 한눈에 가시할 수 있는 EWPMT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이 보기에 한국의 미래전 대비는 완벽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처럼 유무인 복합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오리-X와 KF-21의 유무인 복합을 추구하면서 미래전장에서 군을 운용하는 데 꼭 필요한 사이버 전장관리 체계까지 준비할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군사적 이해도를 갖춘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이버 전장관리 체계는 하나와 LIG 넥슨이 각자 개발 중이며 2023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가오리-X와 보람의 블록2가 전력화될 2020년대 후반, 2030년대 초반이면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후 개발된 한국의 무기들은 미국조차 아직까지 꿈만 꾸고 있는 완벽한 미래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